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동훈 그리고 또 김경률 또 한동훈 계라는 사람들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표 대결까지 하겠다. 그리고 공개 토의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기에 숨은 저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여러분께서 아직까지도 미처 강신업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특별감찰관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원래 한동훈이 들고 나왔던 것은 뭡니까? 최상병 특검이었습니다. 최상병 특검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최상병 특검을 갖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들 쪽에서 조국과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을 갖다가 지명할 테니까 그 사람을 그대로 임명하라.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그 임명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그런 거였죠. 최상병 특검법일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깨를 냈던 거예요. 한동훈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특별검찰 요거 지명을 갖다가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자. 그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특별검찰을 맡도록 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특별검찰, 그러니까 검사를 누가 임명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악법적 요소,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도외시하고 그러니까 제3자가 그냥 임명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니 제3자라고 해서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무슨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그 사람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 길 그 사람 속을 그 한 길 사람 속을 압니까?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사람 이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 대법원장에 맡긴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악법적 요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은 원래가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제3자가 지명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검을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권력형 범죄일 것.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을 것. 또 이 특별검찰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대범죄일 것. 그러니까 권력형 범죄 그리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중대범죄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상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병이 사망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최상병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다만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 사고가 났을 때 왜 사고가 났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물론 그 중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사단장까지 책임을 질 일인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수사에 무슨 뭐 압력을 가했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무슨 거기 수사에 개입했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경태가 제보 조작을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났는데 아니 김건희 여사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도 김건희 여사를 노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받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쨌든 한동훈은 여기서도 헛발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헛발질을 했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걸 지도 알은 거야. 이제 그래서 이걸 포기한 거야 사실은. 그래 놓고 나서는 다른 걸 또 들고 나와야지. 난 한동훈은 차별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윤석열 대통령 말 안 들어. 나는 김건희 여사하고 같은 라인이 아니야. 이렇게 그런 어떤 쇼를 하려고 다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뭐냐. 이번에는 이제 검찰이 아니라 특별감찰을 들고 나온 거야.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인척 비리를 감찰하는 걸 특별감찰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친인척 비리를 이걸 감찰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추천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임명이 안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왜 국회에서 지금까지 추천이 안 됐는가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 특별감찰관을 아예 그냥 5년 동안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문다혜저 사태가 터지고 지금 김정수 사태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임명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 임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만 북한인권재단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민주당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한테 야 니들 빨리
지금 감찰관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은 니들도 양보해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왜 안 하느냐. 북한 인권재단 이사라고 하는 것은 유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느냐. 니들이 민주주의 세력 맞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래서 북한 인권재단 임명하자 이사. 그럼 우리도 나도 특별감찰관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먼저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갖다가 그야말로 압력을 가하고 그런 다음에 나도 같이 할 테니까 같이 하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궁지로 몰리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이걸 싹 빼놓고 이거 대통령 공약이니까 이거 해야 된다. 아니 대통령 공약을 네가 왜 짓거려. 야당에서 대통령이 공약 안 지킨다고 짓거리는 걸 봤어도 아니 여당 대표라는 놈이 여당이야 남당이야. 그게 대통령 공약인데 왜 안 하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특별 이 감찰관 요걸 가지고 어떤 지금 술수를 쓰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저렇게 특별 감찰관을 갖고 밀어붙일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관심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만 하자는 거야. 그냥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것만 하자는 거고 특별감찰관 나 필요 없어 안 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안 한다는 걸 왜 그렇게 하자고 그러느냐. 이거는 지금 한동훈이가 말이죠. 자기 세력화입니다. 자기 세력화. 지금 이번에도 2차로 또 21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몰렸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또 뭐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또 으쌰으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50명까지 늘리자. 아주 공개적으로 자기 세력화예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김건희 여사가 좀 욕을 먹고 있으니까 요참에 완전히 그냥 국힘을 갖다 내 당으로 만들어버리자. 당을 강탈하자 빼앗자. 요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21명이 모였지만 막상 말이죠. 정말 겁 한번 으르르 하면은 누구 말대로 말이죠. 다 도망갑니다. 어떤 정치평론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21명 그냥 눈길만 한번 시내로만 줘도 다 도망갈 놈들이라고. 예를 들어서 뭐 캐비넷 이 캐자만 꺼내도 도망갈 놈들이라고. 진짜 끝에 가서 한동훈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공고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해야 돼. 지금 이제 느슨하게 그냥 몇 명 모인 거야. 이놈들이 언제 흩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공개 토론을 하자. 공개 토론하자. 뭐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데 국회에서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국힘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갖다가 특별감찰관을 도입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공개 토론하자. 아니 공개 토론하면 당연히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게 맞지. 대통령실도 한다 그러잖아. 언제 안 한다 그랬어? 특별감찰관을 갖다가 그걸 두지 않는 게 맞다는 게 아니라 두자 이거야. 두자. 그 대통령실도 한다 이거야. 문재인은 안 했지만 나는 하겠다고 옛날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두는데 다만 재명이한테 먼저 니들도 이걸 하자라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자고 얘기를 하고 같이 하자는 게 뭐가 틀렸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이 이제 공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지금과 지지율이 낮고 뭐 지금 어쩌고 저쩌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국민파리를 할 거야. 어쩌고 하면서 광을 팔아가지고 우리는 진짜 당을 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오히려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반대하는 세력이 저거 뭐냐? 니 정치하는 거냐? 아부하는 거냐? 간신이냐? 그러면서 이제 광 팔고 약 팔라고 공개 토의를 하자는 거야. 아니 의총을 공개 토의하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의총은 되게 비공개로 해가지고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설득하고 시간을 이렇게 해서라도 나중에는 다수결로 가게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리고 의총은 표결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의총에서 표결로 가는 경우는 딱 한 번 있다는 거야. 원내대표 뽑을 때. 원내대표 뽑을 때는 당연히 표결로 해야지. 누가 원내대표 해야 되는지 이거는. 그런 때는 표결로 가지만 다른 거는 다 토의를 거쳐서 만장일치 형식으로 가지. 토의를 하고 공개를 하고 그걸 갖다가 또 표결을 해가지고 52대 40이냐 뭐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한다고? 왜 한동훈이 하자 그러는 거야? 지네가 질 줄을 알아요. 사실은 어떻게 이기겠어?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서 자기 세력화. 왜냐하면 이걸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게 맞긴 맞거든. 틀리질 않거든.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면 누가 이제 한동훈 편인지 누가 윤석열 편인지가 다 드러날 거 아니야. 이걸 공개하면. 그리고 또 누가 맞는 말을 하는지 뭐 누가 또 억지를 부리는지 다 드러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하려고 거기서 사실 모든 것을 거기서 털어놓고 나서 나는 한동훈 편을 들면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한동훈 사람 되는 거지. 이번에 밥 먹은 거는 한동훈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간 사람들이 그러잖아. 주진우도 그렇게 말했어요. 한동훈이 대통령실에 가가지고서 상당히 이렇게 좀 잘못 이렇게 뭐 좀 혼나고 왔기 때문에 좀 그래서 위로하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야. 위로하러 간 거지. 네 편이라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개 토의를 하고 표결을 하면은 확실히 이제 한동훈 세력이 되고 한동훈 세력을 갖다가 확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시 말해서 한동훈이는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 당 만들어 갖고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차하면 자기 당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분탕질을 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이가 저렇게 분탕질을 하는 이유는 여차하면은 어차피 당대표 계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놈이 어떤 생각까지 하는 거냐면요. 당대표 좀 있으면 내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어떻게 했어요? 당대표 내놓기 싫으니까 또 당대표 했잖아요. 저것도 말이죠. 원래가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대권 나가려면 당권을 그 대선 1년 전에 내려놔야 돼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 무슨 말이 있냐면 한동훈이도 또 자기가 당대표를 또 하려고 할 거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보수정당에서. 그리고 한동훈의 지지율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차하면은 당 빼가지고 방 빼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저 한동훈 세력들의 음모를 알고 여기에 그야말로 아서라, 너나 방 빼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